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단일 네트워크를 만들려면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게 서로 상충할 수도 있는 이해관계를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이 봐도. 예, 근데 JP모르건이 굉장히 대단해서 뭐 하나로 통일시키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어렵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숙제를 해결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숙제는 더 남아있습니다. 자, 숙제에 뭐 남아있는지 또 볼까요? 자, 숙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리퀴디티입니다. 리퀴디티. 유동성이죠. 우리나라 말로 저희가 유동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리퀴디티가 문제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면은 얘네가 갖고 있는 아키텍처상 리퀴디티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테더나 스테이블 코인들 특성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뭐죠? 바로 USD 달러, 이 미국 달러와 패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와 바로 본인들이 만든 크립토 커런시랑.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만 개를 발행했어요. 여러분들 JPC 10,000개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개를 발행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10,000개라고 설명해서 10,000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JP모건 스케일을 봐서는 10,000개는 훨씬 넘겠죠. 솔직히. 예. 몇천억 달러까지 발행도 가능할 겁니다. 워낙 자산이 많은 금융기관이라 가능할 텐데 설명을 위해서 10,000개라고 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JP모르건은 깔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회사예요. 대단한 금융기관이지만 설명에 10,000개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걸 보증하려면 10,000개를 락을 걸어놔야 돼요. 그죠? 이거 만약에 그냥 본인들이 쓰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 JP모르건이 갖고 있는 현재 보통 금융기관의 규모를 따질 때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을 갖고 규모를 많이 따져요. 그걸로 랭킹을 정하고. 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산들이 부동산 형태일 수도 있고 본인들이 현금으로 달러로 갖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상품들일 수도 있거든요.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은행 고객들이 대출해간 돈,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채권, 일종의 채권이잖아. 돈을 돌려받을 거니까 채무자한테.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자산이에요.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죠. 이게 언제든지 자기가 원할 때 고객이 JPC 갖고 있는 고객이 야, 나 이거 100개 갖고 있는데 이거 100개 달러로 너희가 보증하는 형태잖아. 달러로 받고 싶어. 빨리 바꿔줘. 했을 때 바로 줄 수 있도록 당연히 신뢰도가 있는 기관이고 당연히 이런 구조를 가져갔으면 이거는 락을 걸어놔야겠죠.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른 데 엉뚱한 데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를 치는 금융기관이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개를 똑같이 락을 걸어 놓을 텐데요.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규모가 작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규모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규모가 커지면 자 2조 달러라고 가봅시다. 2조 달러 이거 너무 큰데 2조 달러 해야 돼요. 왜인지는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예시를 드는 2조 달러가 아니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니냐, 2조 달러 2,000조인데 왜 2,000조까지 예를 드냐, 그거 너무 무리수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따가 왜 2조 달러까지 얘기했는지는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2조 달러 생각을 해보죠. 같이. 이거 2조 달러 락으로 묶어놓을 수 있을까요? JP모건이? 안 됩니다. 일개 금융기관이 2조 달러를 단순히 이 업무만을 위해서 이 크립토 커런시를 폐기하는 거를 보증을 위해서 2조 달러를 묶어놓는다? 어림도 없습니다. 차라리 패드만 가능하겠지. 패드도 막 열심히 달러를 찍어야겠죠. 막 주구장창 빵빵빵빵빵 찍어갖고.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많은 금액의 유동성을 제공하려면 얘네가 많은 달러를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도록 많이 락을 걸어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되죠. 너무 많은 액수는 일개 시중은행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계적인 금융기관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뭐 무한대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달러를, 자산을. 자, 좋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다른 쪽에 의문을 제기해 볼게요. 이 정도까지 크게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데일리 볼륨 나와있네. 스위프트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게 처리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비중이 높죠. 마켓 쉐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진짜 전체 사이즈는 안 나오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스위프트 페이먼트로 처리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루의 양을 대충 체크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네. 이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5트릴리언이에요, 여러분들. 5트릴리언 달러예요. 5조 달러예요, 5조 달러. 하루가. 스위프트 공식 사이트 가볼까요? 페이먼트. 핀 트래픽인데, 이건? 잠깐만요. 아, 이거 메시지 규모예요, 메시지 규모.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기준이 아니라 메시지가 몇 건인지 하루당. 달러 기준 안 나와있나? 이거는 어떤 커뮤니티에 외국 사람이 올린 거라 좀 신뢰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보고요. 기사라도 찾아볼게요. 이거 아마 기사 같죠? 요거? 그죠? 달러까지 키워드로 넣어볼까요? 달러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맞네. 아, 이거 아니다. 아까 그 글이네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근거를 첨부했는지 한번 보죠. 아, 있네. 핀센 있네요. 핀센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예, 미국에 있는 정부기관 그 부처 중 하나입니다. 이 얘네가 발행한 어펜덕스 그 첨부물에 나 있는 것 같아요. 스위프트의 1일 규모가. 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예, 당연히 틀린 자료는 아닐 겁니다. 규모가 얼만지 아까 여기 있네. 스위프트 메시지로 예, 하루에 처리되는 게 5조 달러죠. 자, 그러면 5조 달러 페이먼트 처리하면 여러분들 그만큼 자금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돌아가 보죠. 저 5조 달러를 보유할 수 있나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조 달러 정도는 발행해놔야지 유동성이 그만큼 있어야 저 많은 액수를, 매일 움직이는 저 액수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를 예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5조 달러 하루에 계속 움직이는데 그거 세르먼트 하려면 적어도 그걸로 통일해서 하고 싶다. 전 세계를 통일해서 우리 걸로 다 통일해서 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적어도 1조 달러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JP모건이 저렇게 패기하는 형태로 발행하는 크립토 커런시는 태생적으로 리퀴디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태생 자체가 그러면 리퀴디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혹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질문을 해주세요. 제 리플코리아 사장이라고요? 미치겠네. 아니, 알바비라도 받았으면 좋겠네, 리플사한테. 안 되겠다, 방송 접어야겠다. 알바비도 못 받는데 무슨 리플 사장이에요. 자, 어쨌든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없으시죠?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단일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은 아까랑 좀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마치 그것과 똑같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림을 그리죠. 자, 해결해야 될 숙제 세 번째 뭐냐면은 JP모건이라고 합시다. JP 아닙니다. 박진영 아니고 JP예요. 그냥 일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미없어도 미안해요.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얘기해버렸는데, 자, 좋습니다. 여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릴까요? 또 뭐 그릴까요? 우리은행도 하나 넣어줄까요? 우리나라니까 섭섭하지 않게 우리은행도 하나 넣어주죠. 자, 좋습니다. 자, 단일 네트워크 형성하려면 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뭐냐면요. 자, 이제 이 둘한테 제안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체이스은행이.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우리 같은 미국 친구, 헤이 맨, 우리 같은 미국 친구, 그러니까 우리 거 쓰자 맨, 해요. 그리고 우리은행한테도, 야, 우리 이거 한번 써볼래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좋아요. 이쪽에서는 명확합니다. 동기부여가. 세계를 통일하고 싶죠. 본인들의 크립토커런시가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장악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럼 이쪽은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에 좋게 좋게 얘기해서 쓰라고 권장을 할 거고요. 우리 근데 이쪽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은행과 우리 넘버원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생각을 해볼까요? 경쟁관계예요. 그죠? 경쟁관계지만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경쟁관계라도 때로는 담합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서로 윈윈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얘네가 만든 블록체인은 누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까? 얘가 만든 거는? 얘가 만든 JPC는 누가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발행인이 누구죠? 네, JP모건이에요. 만약에 얘네가 발행해놓은 채권을 이 채무자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JPC를 보유하면 이쪽이 채권자가 되고 이쪽이 채무자가 될 텐데 갚아야 되죠. 이거를 달러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할 때 야, 우리 지금 상태가 영 메롱메롱해서 안 돼. 또는 고인들 네트워크 점검한다고 야, 오늘 하루 동안 1일 점검 갑니다. 프리징을 걸어요. 잠깐 지급 중단, 프리징 걸어요. 그러면은 보아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넘버원 쪽에선 님 모임? 장난하? 나오죠. 우리은행도 뭐냐 너 지금 장난하냐? 물음표 나옵니다. 바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의 현상, 발생할 수 있는 나쁜 현상, 나쁜 예를 말씀드렸는데 뭐냐면 이 네트워크 통제가 지금 디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게 아니라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는 거죠. 누구? JP모건에 의해서. 언제든지 본인들이 만든 크립토커런시 프리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굉장한 문제죠. 반면에 뭐죠? XRP 네이티브 에셋은 리플사도 프리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추가로 발행도 안 돼요. JP모건은 본인들이 지급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추가로 발행할 수 있어요. JPC를. 왜 리플사가 그렇게 세팅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통일 네트워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리플사의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시중은행이 본인들의 코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 코인을 발행한 얘네가 컨트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돼야지만 이 코인이 성공할 텐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두 번째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걸 누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보아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경쟁관계인 쟤네가 처음에 좋은 말로 그렇게 구슬렸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잠깐만 이거 쓰는 건 좋은데 이거 쓰다가 얘네가 프리징 걸면 어떡해? 이거 어떻게 믿지? 그리고 얘네가 지급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추가로 막 발행해. 어떻게 믿어 이걸? 실제로 그런 예가 있죠. 뭐 지니어브가 밝혀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의심을 받는 데 있죠. 어디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떠올리세요. 항상 어떤 의심을 받았죠? 본인들 달러 패깅 해놓은 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 이상을 발행했다는 의심 되게 많이 받았죠. 경찰 수사도 들어가고 막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 부분 확인 안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테더 말고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탄생했잖아요. 달러로 패깅된 게. 그죠? 굉장히 춘추전국 시대죠. 그쪽은. 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사는 이런 건 신뢰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XRP 자체를 네이티브 에셋인 걸 활용하는 거죠. 누구도 프리징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는 거,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네이티브 에셋. 자꾸 제가 네이티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컨트롤 할 수 없고 누가 더 발행할 수도 없고 누가 막 소각시킬 수도 없고 그 순수 자산,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어디에 패깅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랑 연동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XRP라는 그 네이밍을 갖고 있는 순수 자산, 디지털 에셋, 그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평가받는 브릿지 커런시로 쓰고 싶어하는 그거. 리플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네, 어려우시면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설명들은 여러분들 브래드 갈링하우스 링크드인 2016년에 자료 올린 거
거기에 나와 있는 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잔뜩 풀어갖고 이해하기 쉽게. 그 글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뭐 그냥 뭐라고 돼 있을까요? 다닐 네트워크 시나리오가 뭐 불가능하다. 마찰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결론만 다 얘기돼 있어요. 핵심만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백그라운드 내용을 모르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이해하실 수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중간 과정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들을 아실 수 있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계속 따라오세요. 네. 자,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이어나가면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숙제가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JP모르건이 만약에 본인들의 이 크립토 커런시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활용되고자 한다면 해결해야 될 숙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죠? 여러분들? 단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 네, 단일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되죠. 어떻게든. 하지만 문제가 뭐죠? 단일 네트워크 구성하려면 숙제가 뭐죠? 네. 그러니까 숙제인 거예요. 본인들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시장을 점령하고 싶으면 단일 네트워크 또는 거의 단일 네트워크에 가까운 지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돼요. 전 세계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쓰는, 중앙은행들이 쓰는. 하지만 그걸 달성하려면 숙제 첫 번째, 서로 이해관계, 상충적인 이해관계를 하나로 묶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될까요? 미국과 중국만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JP모르건이 이런 조건을 내세워서 다 찬성을 했어요. 이거 쓸게 했어요. 근데 그 조건들은 아마 중국에 있는 중국 정부라던가 중국 중앙은행 또는 중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다 반대했겠죠. 서로 만장일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그걸 시키려면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해요. 세계를 통일국가로 만드는 거.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 그게 될까요? 쉽지 않겠죠. 물론 완전 불가능이라고 얘기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건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뭐죠? 유동성 문제. 아예 패깅되는 구조로 IOU 형태로 만들어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스위프트 메시징 시스템이 하루에 처리하는 게 얼마라고요? 핀센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정부기관 부처 중 하나죠. 핀센에 의하면 5조 달러예요. 하루에 5조 달러예요. 5조 원도 아니고 5조 달러예요. 그 많은 양을 처리하려면 그만큼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선 적어도 본인들의 크립토 커런시가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발행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조 달러, 아니 1조 달러를 발행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하루에 옮기는 게 5조 달러니까 1조 달러 전체 갖고 한 5바퀴 돌리면 되겠죠, 하루에. 예. 1조가 한 5번 이동하면 총 5조가 되잖아요. 이동한 게, 페이먼트 처리된 게, 세틀먼트 된 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0억 달러 발행해놓고 하루에 5조 달러 처리하기는 쉽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점을 미뤄봤을 때, 적어도 한 5조 달러를 처리하려면 1조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대략 추정치를 낼 수 있는데, 그만큼 발행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죠? 1대1 패깅이잖아요. 본인들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를 안전하다고 신뢰도 있다고 증명하려면 그만한 달러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체이스 은행, 아무리 대단한 은행이라지만 걔네가 오로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거예요. 투자도 하고 다 하겠죠. 금융기관이니까. 근데 오로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본인들이 발행한 암호화폐를 위해서 과연 1조 달러를 거기에 다 묶어놓을 수 있냐는 거죠. 감당이 되나요? 한번 보죠, 우리. 정리를 하는 차이지만 체이스, JP모르건의 자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면 나올까요? 자산. 이렇게 하면 나오나? 아, 이게 안 나오네. 규모? 아, 이게 랭킹 얘기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랭킹 보죠. 여기 나와있죠, 체이스. 이건 근데 주식 가격이네. 여기 나오네요, 뒤에. 보이시죠? 뒤에 나왔어요. 2.6 트릴리언을 운영하고 있다고, 자산을. 자, 근데 감당이 될까요? 총 자산, 운영하는 총 자산은 2.6 트릴리언이에요. 2.6조 달러예요. 2.6조 달러. 근데 아까 하루 이동하고 5조 달러라고요. 안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네.
될까요, 이게? 본인들, JP모건이, 이 체이스은행이 본인들 전체 다 엮어갖고 운영하는 게 2.6조 달러예요. 올인해야 될 수준이에요. 저거 하나만을 위해서. 힘들겠죠. 냉정하게 봤을 때.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숙제를 해결해야 될 게 이것저것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세 번째, 신뢰도 문제. 본인들이 통제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기관들이 그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 문제죠. 당장 예를 들면은 체이스은행이 본인들이 발행한 크립토커런시 책임도 안 지고 프리징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점검 때문에 프리징 시킨다. 누가 쓸 수 있냐 그거죠. 예. 이런 단점들, 이런 숙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크립토커런시의 숙제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죠. 사실 CBDC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CBDC가 발행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다르냐면은 지금 말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발행인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그 JP모르건의 정말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얘네가 발행한 태생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 얘기는 즉슨 법정화폐와 패깅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로는 가치를 갖지 못해요. 자산이 아니에요. 얘 자체만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뒤에서 달러가 받침되고 있으니까 얘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지 이 구조 자체가 결함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이 JPC라고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명칭한 요 JP모건이 발행한 크립토커런시는 가치가 없어요. 태생 자체가. 패깅이라는 그 구조가 불명확해지거나 문제점이 생기면 그런다는 거죠. 이 문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갖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야 좋아 JPC 우리는 결제수단으로 받아주겠어.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거를 고객들이 그걸로 결제를 해서 받았어요. JPC를. 그러면 JPC를 갖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데 JPC를 현금처럼 다른 데 쓰는 거예요. 화폐처럼. 근데 문제는 또 뭐죠? 본인들처럼 그거를 수용해주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필요해요. 그죠?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에 샘숑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죠? 유일하게 남은 기로는 바로 원래 이 자산이 가치를 갖게끔 유도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미국 달러로 바꿔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을 요구하겠죠. 채무자인 바로 체이스은행한테 이거 내놔. 우리 100개 들고 있으니까 미국 달러로 내놔. 달러로 갖고 싶다. 그럼 뭐라고요?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다시 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괜히 뻘짓을 하는 거죠. 결국에 달러를 받아낼 거였으면. 크립토 커런시 갖다 중간에 장난을 친 거죠. 비율적으로 시간 낭비와 돈 낭비.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CBDC는 뭐가 해결이 될 수 있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국내 구간에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요즘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랑. 국내에 만약에 CBDC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면 전체적으로 그럼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발행한 CBDC는 그 나라 안에서는 적어도 그 나라 안에서는 마치 우리가 들고 있는 페이퍼머니 있죠? 법정화폐. 현찰. 우리가 현찰이라고도 부르고요. 5만원권 보면 신사임당 그려져 있고 1000원짜리 보면 태계 이항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100원짜리는 이순신 장군 있고 이 돈 있죠? 우리가 들고 있는 종이돈. 이것처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CBDC를. 왜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니 지금 차별하는 거 아니냐. 혹시 되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리프사를 편들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현찰들 왜 우리가 서로 이게 가치가 있다고 통용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발행해서 그래요? 한국은행이 발행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한국은행이 발행이 아니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그 무과장이 그 캐릭터로 있는 은행 뭐죠? 시중은행? 제3금융권, 2금융권인가요 그거? 무과장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은행이나 다른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은행이 발행한 돈이에요. 여러분들 들고 있는 5만원짜리 심사인당 그려있는 거 그 돈. 지금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 정도만큼의 통용되는 그런 특성을 가질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시중은행이 발행한 것과 차원이 달라요. 중앙은행이 발행한 거.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보장해주는 가치를 갖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보장을 해준다고요. 그 가치를.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나라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는 얼마든지 이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와는 다른 특성을 갖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CBDC는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해결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먹고 들어가요. CBDC는. 그래서 제가 CBDC, 스테이블 코인 말고 CBDC와 왜 리프사가 경합할 수 있는 구도가 나올 수 있냐고 말씀드리냐면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싱가포르 중앙은행 거, 마스 거를 자료를 또 인용할 건데요. 얼마 전에 봤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 그림을 보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응? 요건가? 요거? 아니죠. PDF를 원하는데요. 요거다. 자, 결국에, 그러니까요. 중앙은행 건 설명하기 전에, CBDC 설명하기 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그냥 일반 시중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가 뭐냐면, 아까 계속 설명드렸지만, 결국에 패깅되어 있는 게 달러잖아요. 근데 CBDC는, 통화 자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본인들 기존의 페이퍼머니가 보증 형태로 엮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앙은행 그 자체가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아까 체이스은행 같은 경우 중앙은행 화폐를 찍어내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로 가치를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US 바로 미국 달러를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아까 삼성전자 예를 들었지만 결국에 법정화폐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에 대해 채무자인 체이스은행한테 삼성전자가 요구를 할 테니까요. 원래 이 가치를 증명해주는 그 달러로 받고 싶다. 내놔. 이런 순간에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CBDC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왜 CBDC랑 경쟁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이 체이스은행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들으셔도 그림이 이해가 안 되셨던 분들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요거 써있죠? A single, 하나, universal. 어떻게? 월드 CBDC. 예. 뒤에 backed by a basket currencies 돼 있죠. 요 존재, 요 존재. 각 나라가 CBDC를 발행하고 이 세계 CCP라고 부를 수 있는 CCP의 뭐의 약자죠? 바로 Central Counterparty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중앙화되어 있는 바로 이 유니버셜 CBDC, 그러니까 월드 CBDC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존재, CCP 같은 존재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브릿지 필요 없이 여기 써있죠. UWCBDC 이쪽도 써있고 커런시 AB 써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CBDC만으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 처리가 가능해요. 이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세계 단위 통화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중앙은행이 뒤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만든 CBDC로 이 구조를 만들어낸다면 XRP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 팩토리가 약간 뭘 잘못 먹었나 보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결론은 CBDC의 리프사가 망한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 항상 저는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니까 지금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CBDC한테는 그게 아닙니다. 이 그림이 되면 리프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XRP 브릿지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역할을 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모델 역시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냐면 비슷해요. 아까 그 체이스은행 얘기한 거는 조금 비슷합니다. 자, 요 CCP 존재 누가 관리할 거죠? 관리 누가 할 거예요? 특정 국가? 미국? 미국이 한다고요? 그거 다른 나라가 놔둘까요? 미국이 깡패같이 야 이거 우리가 관리한다. 다 우리 믿고 따라와. 내가 큰형이야. 팔로 미 외칠 수는 있겠죠. 미국이. 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참여 안 해주겠죠. 미쳤다고? 미쳤다고? 종이돈이랑 차원이 달라요. 종이돈은 찍어내서 가시적으로 비저블하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야, 너 5만 원 갖고 있는 거 맞아? 종이돈 들고 와봐.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넘버링이 다 찍혀 있잖아요. 관리가 되죠. 그리고 복제한 위조 화폐들 그거 컨트롤할 수 있게 국내 화폐도 적용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빛에다 비추면 보이고 안 보이고 막 그런 것들 기술적으로 방지를 해놨잖아요. 넘버링 찍혀 있고 돈마다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디지털 세상은 어떻죠?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누가 관리를 해버린다? 저 월드 CCP를? 미국이? 그럼 저 안에서 미국이 무슨 짓을 하면 관리를 그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냥 전 세계의 경제권을 지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저거를 가져간다는 거는. 절대로 허용 안 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그리고 외환법 그러니까 각종 법이랑 관련된 거 누구를 따라갈 거죠? 어느 나라 법을 따라갈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도 똑같아요.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좋은데 저 나라한테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다 참여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그런 단점,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도.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자,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중앙은행 자료입니다. 공식 자료예요. 보면은 다른 것도 모델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가능할지. 이거 지금 보시는 이런 모델은 바로 XRP가 중간에 필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중앙은행은 리플사와 한 몸이 아니에요.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앙은행은 뭐가 목적이죠? 본인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 본인이 가장 좋은 걸 찾았는데 그게 리플사의 생각과 비슷하다? 그럼 리플사가 손잡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리플사가 다르게 야, 안 돼. 야, 월드 CCP 이거 유니버셜 월드 CBDC 익스체인지 존재 바로 월드 CCP를 만들겠어 하면은 리프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겠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나라 중앙은행이 어떻게 결정해 나가고 있는지 이 DLT와 블록체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중앙은행들이 결과가 중간 결과 어떤지 리포트 자꾸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기사 소식으로는 잘 전달 안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이런 깊은 내용까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얘기를 안 꺼내요. 근데 해외 커뮤니티 보면 XRP 트럼프라던가 일본 같은 경우는 테니토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기사는 잘 안 나오지만 보셔야 됩니다. 리프사의 미래가 밝을지 어두워질지는 여기 또 관련이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꼭 보세요. 꼭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감시를 하셔야 돼요. 리프사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설명드렸고요. 자, 실제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우디 중앙은행 뭐 하고 있다고요? 국내에다가 레일을 다 깔고 있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오늘의 설명까지도 곁들여졌으니까 좀 더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좀 더 많은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앙은행 지금 리프사도 그렇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얼마 전 설명 때도. 자, 오늘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좀 더 보이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사우디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랍에미리트랑 CBDC 발행하려고 지금 열심히 이 에버라는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크립토 커런시를 발행하려고,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하려고, 꿍짝꿍짝 하고 있어요. 둘이 손잡고. 근데 지금 사우디 중앙은행 공식 오피셜 떴지만은 시중은행들을 엑스커런트 도입시키기 위해서 장려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국내에 레일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왜 그러죠? CBDC 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구간은 이 페이먼트 리얼타임으로 엑스커런트 뚫어놓고 이 CBDC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레일 안에서. 그리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넘어갈 때 XRP 레저로. 이 그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는. 근데 제가 한계점도 말씀드렸죠. 한계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특수 상황은 뭐냐면 이 에버라는 프로젝트가 커먼 크러시예요. 커먼. 공통의. 누구랑?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러니까 둘 간에는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용이 된다는 의미에 가깝거든요.
그 차이점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외부에 있는 국가로 나갈 때는 크로스오버더 페이먼트인 거예요. 당연히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이런 존재들.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 됩니다. 과연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이 그림을 형성해 나가고 있고 이 그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과 똑같이 걸어 나갈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 2명의 사람이 있어요. 졸라맨을 한번 그릴게요. 졸라맨 2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욕하지 마세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미술 실기하면 뭐였다고요? 미였어요. 정말 못 그려요. 못 그린다고 미리 얘기한 사람한테 욕하면 나빠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자, 보세요. 그냥 일자로 가면은 평행선이라 절대 안 만나요. 그죠? 죽어도 못 만나요. 일자로 서로 평행해서 가면은. 그죠? 하지만 이렇게 방향만 한쪽이 살짝만 틀어도 살짝만 틀어요, 얘가. 그럼 이게 쭉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리플사가 만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얘네가 중간에 방향을 살짝만 틀어요. 이렇게 틀어. 그러면은 영영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뭐라?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해나가는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네가 생각을 바꾸면은 리플사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의 그림은 리플사 짝짝꿍 만나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지켜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백그라운드를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체이스은행이 발행한 크립토 커런시 그거 관련돼서 장단점 장단점과 이제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리플사의 생각은 어떻고 리플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지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로 중앙은행들 CBDC도 이 얘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CBDC와 관련돼서는 어떤가 이것들을 모두 잘 조리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기사 추가적으로 체이스은행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이제 합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미 합류를 예고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죠? 여러분들도 아시는데 SBI, S코인 만든 데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일본에 또 있잖아요. 미쓰비시뱅크. 걔네도 코인 만든 데잖아요. 이미 예정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앞으로 계속 추가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 포인트들을 체크하세요. 단일 네트워크 또는 형태가 뭐 달러만 달러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뱅크나 SBI 같은 경우는 엔화로 패깅이 된 건지 그리고 얘네가 어떤 걸 노리고 지금 이거를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리플사 비즈니스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 그리고 이 경합에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유리하고 이런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거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해 드리게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라기로는 잘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들을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